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토츠카 요트스쿨. 여긴 전직 일본 요트 선수가 1976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일본에선 유서 깊고 좀 다른 의미로 유명한 체육시설입니다. 우선 이 요트스쿨 홈피에 직접 가봤는데 이런 글귀가 눈에 띄었죠. 입학 후 대부분의 아이들이 탈주를 시도합니다. 아이의 거짓말에 현혹되면 이건 실패합니다. 몇 주 훈련 후에 아이들은 꽤 괜찮은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가족분들은 저희를 신뢰하고 지침을 따르세요. 아니,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요트스쿨의 존재는 사실 일본 내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자 토츠카 히로시, 그는 태평양 횡단 레이스에서 싱글핸드, 그러니까 1인 부문 최단 세계 기록인 41위를 달성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문을 연 이 요트스쿨은 당연히 인기를 얻었죠. 근데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올림픽 우승을 목표로 선수를 양성한다 라는 이념으로 운영되었고 주로 일요일과 휴일에만 항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토츠카는 이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자 1년 후인 1977년 설립 이념을 갑자기 회계, 갱생으로 바꿨고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이들이 내세운 프로그램에는 교장인 토츠카가 맹신하는 뇌관론이라는 아주 독특한 철학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뇌관이라는 건 신체의 활동과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토츠카는 사람의 문제 행동이 이 뇌관의 기능 저하로 생긴 거라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뇌관을 단련하면 그 어떤 문제의 행동도 인성도 좋아지고요. 심지어 아토피나 천식, 암 같은 질병도 극복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지론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병이나 비뚤어진 행동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 물론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었고요. 토츠카 또한 의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소 황당한 이념에도 불구하고 이 스쿨이 큰 인기를 끌게 된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죠. 우연히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 한 명이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소문이 났던 겁니다. 이 아이가 이유 없이 등교를 거부하면서 속을 썩이는 소위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캠프에 다녀오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성실히 학교 생활에 임했다라는 증언이 퍼지게 된 거죠. 당시 일본이 시대적으로 비행 청소년, 폭력 같은 그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던 때여가지고 부모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 프로그램, 요트스쿨 프로그램 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자식을 요트스쿨에 보내는 게 유행처럼 빠르게 번지게 됐던 거죠. 폭행을 일삼는 아이는 행동을 교화시킬 수 있고 또 폭행을 당한 아이는 좀 더 강하게 훈련한다는 이 개념에 학부모들이 매료된 거죠. 그러면서 요트스쿨에 마치 학원처럼 큰 수강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토츠카 역시 선수를 가르치는 것보다 교화스쿨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썩어 빠진 정신력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작합니다.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 청소년 해병대 캠프 이런 것과 비슷한 컨셉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요트스쿨에 일단 입교를 하기 전에 남학생은 무조건 삭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다 똑같은 길이의 단발머리로 자르도록 요구되죠. 스쿨 안에는 교장선생님, 부교장, 코치, 조장으로 된 이 계급이 존재했는데 이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요트스쿨의 훈련을 좀 볼까요? 해상과 지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다에 나가면 흔들리는 요트 위에서 버티기 훈련이 진행되고요. 지상에선 군대식의 체력 단련과 또 구멍 파기 같은 고된 훈련이 주를 이뤘습니다. 꽤 빡빡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캠프는 사실 한국에도 존재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극기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막 단체로 캠프장에 가서 빨간색 모자를 쓴 교관한테 기합받고 저녁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울고 이런 경험이 또렷이 남아있는데요.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요트스쿨은 설립 이래 1983년까지 약 7년 동안 650명이나 되는 청소년 및 청년 수료생들을 배출합니다.
훈련이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명성이 펴지면서 나중에는요, 사회 아동 문제 전문가나 경찰들조차 문제를 일삼는 청소년들에게 요트스쿨을 추천해 줄 정도였죠. 이렇게 아주 잘 나가던 요트스쿨에 잡음이 시작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인근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우연히 스쿨 건물 앞의 도로를 점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코치들과 패싸움이 벌어졌고요. 이후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면서 싸움에 가담한 코치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됐죠. 그런데 언론이 이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언들을 듣게 됩니다. 그건 바로 스쿨 코치들이 숨겨왔던 끔찍한 만행. 그 최초 피해자는 시간을 거슬러 1979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한 남자아이가 요트스쿨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아이는 훈련 중에 복통을 심하게 호소했는데 학교 측이 이를 무시했고요. 끝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부모는 강압적인 체벌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면서 부검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2지장 궤양으로 인한 화농성 복막염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즉 물리적인 폭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죠. 근데 스쿨 측에서는 아이가 죽은 건 그저 저체온증에 의한 것이다 라면서 체벌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요. 실제로도 이 사건은 병사로 취급되면서 결국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끝이 아니죠. 1년 후인 1980년 11월 4일. 이번엔 요트스쿨에 들어온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21살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인을 알아보니 외부 충격에 의한 신체적 손상과 폐렴. 이건 지난번과 달리 분명한 체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 워낙 요트스쿨의 인기가 높아서였을까요? 이 사건 또한 그냥 사고사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982년, 2년 뒤에 또 한 번 비극이 일어나요. 15살 소년 2명이 체벌을 피하기 위해서 항해 중이었던 배에서 뛰어내리고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바다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고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죠. 토츠카 스쿨 측은 아이들이 수업을 받던 중에 돌발적으로 바다에 뛰어든 거라면서 자신들은 억울하다,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평소에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아이인데 정말 스스로 배에서 뛰어내린 거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죽은 건지 모르겠다며 의문만 품고 있었죠. 사망사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해 12월 등교 거부를 일삼던 일명 13살의 비행 청소년이 입소를 하게 되는데 입소한 지 9일 만에 또 사망해요. 그래서 토츠카 스쿨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훈련을 피해서 혼자 합숙소로 도망쳤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다 끝내고 돌아와 보니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라는 상황을 해명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이 사망한 건 병원에서 이 아이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탓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요, 같이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이 소년이 코치들한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고 특히 해상훈련을 할 때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였는데 코치가 그냥 요트에서 밀어버리는 바람에 바다에 빠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올려져서는 구토도 했지만 훈련은 계속되었다고 해요. 결국 아이는 이후에 열이 38.5도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죠. 오히려 애가 꾀병을 부린다면서 코치 4명이 합세해서 얼굴을 구타했고요. 교장의 지시에 따라 소년은 바닷속에 던져졌다고 증언됩니다. 결국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죠. 지난 7년간 이 요트스쿨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이렇게 수료생들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무사히 요트스쿨을 끝낸 아이들도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던 한 학생은 구타를 얼마나 받았는지 시력 일부를 잃었을 정도고요. 팔 관절과 등뼈가 변형되면서 이걸 교정하는 치료를 또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몰라도 식사를 할 때마다 애가 몸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의심됐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심각한 사망 사건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여전히 토츠카의 훈련 방식을 맹신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그렇게 죽을 만큼 고된 훈련이 우리 아이의 인성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되려 요트 스쿨에 입교를 희망하는 사람이 더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스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그러던 1983년 일본의 언론사 썬데이 마이니치 비밀 취재로 인해 진상이 드러납니다. 요트 스쿨이 정신을 개조한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가혹행위를 끔찍하게 해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이후 훈련생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요. 그 결과 토츠카 교장을 포함한 코치 전원이 체포되죠. 와,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나 싶지만 아직 이릅니다. 토츠카 교장은 3년 만인 1986년 보석금을 내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다시 요트스쿨 운영에 참여하게 됐죠. 워낙 요트스쿨 사건이 시끄럽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곳을 둘러싼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나고야 지방법원은 긴 논쟁 끝에 캠프 중 사망한 아이들 사건에 대해 각각 폭행과 감금 형의를 인정합니다. 자, 이제는 벌을 받아야 될 텐데요. 교장 토츠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네? 그럼 감옥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범행 행위 악랄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도 가벼운 처벌 같은데 사실 토츠카 변호인단은 우리 요트스쿨에서 했던 체벌은 정당한 업무였다 하면서 항소를 진행합니다. 결국 1997년 3월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요. 당신들의 훈련은 명백히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고 교육도 치료도 아니다. 그러면서 토츠카에게 징역 6년, 나머지 코치들에게 3년 6개월의 징역을 내리게 되죠. 동시에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보상금 약 3억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토츠카가 수감된 이후에도 이 요트스쿨의 운영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돈이 좀 잘 벌렸던 걸까요? 대신에 교화 스쿨은 없앴고요. 정말 항해 기술만 가르치는 평범한 요트 학원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그 사이에 불상사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 또다시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원흉이자 창업자인 토츠카 히로시가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다시 교장으로 복귀하죠. 근데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같은 해에는 20대 중반 남성이 여기서 훈련을 받던 중 갑자기 실종돼요. 추후에 그의 시신은 한 호수에서 발견됐죠. 결론적으로 자살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체에 외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남자의 죽음이 정말 요트스쿨과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계속되죠. 3년 후인 2009년 요트스쿨 기숙사 3층에서 18살 여성 훈련생이 뛰어내려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체벌을 당했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컸지만 결국엔 그냥 자살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1년 후인 2010년 12월 이번엔 30대 훈련생이 기숙사에서 떨어졌고 중상을 입습니다. 2012년에 기숙사 앞에서 훈련생 한 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죠. 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가 있는데 요트스쿨 생활이 너무 힘들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여긴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는 학원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현재까지도 이 토츠카 요트스쿨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좀 방식이 바뀌어서 3살에서 10살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토츠카 유아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반드시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라는 토츠카의 신념은 여전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나 보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면 무조건 무릎을 꿇은 상태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요. 겁이 많은 아이들은 대범함을 길러준다면서 강제로 요트에 태워서 바다에 나가게 하죠. 근데 아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사실 비행 청소년과 그 성인들을 상대로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런 끔찍한 지옥이 왜 여전히 일본에선 운영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일본 내의 몇몇 유명 인사들은 여전히 토츠카 학원의 훈련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듣는 애는 좀 맞아야지. 이게 토츠카 요트스쿨 교육의 핵심인데도 말이죠. 과연 이런 곳을 교육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엄격한 훈련과 체벌만이 인성을 제대로 고친다고 주장하는 토츠카 요트스쿨. 돈도 상당할 텐데 일본의 일부 부모들이 아직도 여길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매가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체벌이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건 훈육을 가장한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